생명과학원 41번째 시간으로 방향구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개체군과 군집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이번 시간은 이제 이러한 군집을 분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 방향구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향구법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정량적으로 해서 이 군집을 이루는 개체들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이제 조금 더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방향법에 뭐라고 설명되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 군집은요, 군집을 구성하는 종의 종류와 서식 형태에 따라 다른 유형을 나타낸다. 따라서 군집의 특성이나 기능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식물 군집을 구성하고 있는 종들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즉, 이 군집의 특성을 알기 위해서 어떤 종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종들이 얼마나 있고, 그 다음에 그 종들이 얼마나 자주 나타나며 얼마나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지 등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구법 같은 경우는 방향구 내의 식물의 종류와 분포 형태, 그 다음에 차지하고 있는 면적을 조사하는 방식이다라는 건데요. 방향구라는 게 어려운 말은 아니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판이나 혹은 이제 실도 되겠죠. 어쨌든 이런 판을 통해서 이렇게 칸을 만듭니다. 이 칸을 만드는데요. 이 한 칸을 우리는 방향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사방이 막혀 있는 그냥 일종의 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 칸을 우리는 방향구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방향구법이라는 거는 여러 칸을 뚫어놓은 여러 칸의 이 방향구 이런 이제 틀을 하나 만들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하나의 틀을 만들고 이 틀을 이제 무작위로 던지는 거죠. 여러 개를 던져가지고 그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식물들을 한번 조사해 본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방향구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 방향구 자체는 별로 엄청 대단한 건 아니고요. 그냥 네모난 나무 틀에 이제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구획을 나눠 놓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방향구를 통해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세 가지 지표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지표가 각각 밀도, 빈도, 피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밀도의 개념은 배웠어요. 우리 개체군의 밀도 배웠잖아요. 그죠? 밀도 뭐라고 합니까? 전체 면적분의 개체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 면적분의 개체수의 개념을 이런 식으로 이제 단위를까지 넣어가지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냥 간단하게 표현을 해보면 전체 몇 개체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전체 개체수. 근데 1제곱미터당 이런 식으로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 개체라는 것이 식물일 수도 있고 동물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몇 그루, 나무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꽃이면 몇 송이, 그다음에 몇 마리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여러분이 가끔 이제 자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바로 단위입니다. 단위예요. 즉 여기 같은 경우는 단위가 생략이 안 돼요. 왜냐? 단위 자체가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 1제곱미터당 10송이가 있어요. 근데 미터 제곱미터랑 그 다음에 송이라는 단위는 서로 같은 단위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위가 생략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때 10송이 10개체가 이렇게 제곱미터당 이렇게 10개체가 있다라는 식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단위를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에 빈도인데요. 빈도. 조사한 방향구의 총수분의 특정 종이 출현한 방향구의 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 자체는 또 어려운 말은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방향구 칸이 예를 들어 이렇게 4칸이 있다라고 봅시다. 4칸일 때 이 전체 칸수가 몇 칸이죠? 4칸이죠. 조사한 방향구 총수가 4칸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 A라는 개체가 여기 2칸과 2칸에서 나타났네 하면 이제 이렇게 4분의 2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몇 칸분의 몇 칸.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개체가 출현한 칸.
A라는 개체가 출현한 칸분의 뭐 전체 칸수, 전체 방향국 칸수죠.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네 같은 경우는 단위가 생략이 가능할 겁니다. 가능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둘 다 단위가 이제 예를 들어 봤을 때 예를 들어 뭐 10칸 중에 2칸이잖아요. 그러면 숫자도 뭐 요약이 가능하죠. 5칸 분의 1칸. 다음에 칸이라는 단위도 이제 서로 약분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5분의 1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단위가 똑같으니까. 마찬가지로 P도 조사한 면적분의 특정 종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A라는 개체군이 뭐 면적을 얼마나 차지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체가 차지하고 있는 개체의 총 면적분의 그다음에 그 방향구 전체 면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둘 다 제곱미터라는 단위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약분이 가능하지만 근데 이제 우리가 일부의 경우에는 단위 생략이 불가능할 수도 있죠. 그죠?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거냐면요. 단위가 생략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물론 이제 치환을 하면 가능하겠지만요. 예를 들어 내가 100제곱미터를 조사했는데 5제곱미터가 나왔다라고 하면 얘는 약분이 가능하죠. 그죠? 20분의 1로. 그래서 얘는 20분의 1이구나 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이 단위가 약간 다를 때 좀 생략이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생략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왼쪽에다 써볼게요. 단위 생략이 어려운 경우는 이런 경우예요. 예를 들어 1제곱미터에 예를 들어 100제곱센티미터다 라는 경우를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단위가 다르잖아요. 제곱미터랑 제곱센티미터랑. 그죠?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제곱미터라는 거는 1미터 1미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안에 면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1미터는 100cm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1제곱미터는 10,000제곱센티미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 단위로 보면 여기 같은 경우는 100제곱센티미터는 제곱미터로 나타내면 0.01 정도 0.01이죠. 1%니까 0.01제곱미터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신 다음에 단위를 약분하면 상관이 없죠. 이해가시죠? 네, 가끔 이제 헷갈리는 분들이 있을까 봐요. 이런 경우는 그냥 단위를 살려놓는 것도 괜찮습니다. 0.01로 표현하셔도 상관없고 1제곱미터분의 100제곱센티미터로 표현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해가시죠? 네. 굉장히 여기는 단위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단위 생략이 불가능한 경우 이 두 가지 케이스 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대밀도, 상대빈도, 상대피도인데요. 이거는 상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체 개체수가 ABC 세 종이 있다고 했을 때, 알겠죠? ABC 세 종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종에서 나타나는 밀도 중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얼마나 차지하고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A가 10개, B가 5개, C가 5개를 가지는데요. 공을 가지고 있는데 공 전체는 100개예요. 이해 가시죠? 100개 중에 그러니까 얘는 10%를 가진 거고 얘는 5%를 가진 거고 얘는 5%를 가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상대 밀도, 뭐 상대 빈도, 상대 피도의 개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얘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A는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A는 전체 20개 중에 10개를 가지게 된 거고 얘는 20개 중에 5개, 얘는 20개 중에 5개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의 상대적인 비율은 50%, 그다음에 25%가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상대밀도, 상대빈도, 상대피도를 바라보시면 되겠는데요. 실제 그래서 이 공식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걸 나타내는 식을 보시면은 모든 종의 밀도의 총합, 모든 종의 밀도를 합한 다음에 특정 종의 밀도 이렇게 해서 100을 곱해 가지고 퍼센트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예시를 놨거든요. 여러분이 한번 구해 보시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각각 A, B, C로 놓고요.
A, B, C 세 종의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를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우선 상대 밀도부터 구해 볼게요. 자, 모든 종의 밀도의 총합이라고 했죠. 그죠? 모든 종의 밀도의 총합이라고 했으니 밀도라는 거는 제곱미터죠. 그죠? 분모가 제곱미터니까 제곱미터분의 몇 개체? 10개체, 5개체. 좀 더 크게 한번 써볼게요. 아이고. 네. 자, 제곱미터분의 10개체, 그다음에 5개체. 5개체가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네. 이게 분모고요. 분자는 A 같은 경우는 제곱미터분의 10개체. B 같은 경우는 제곱미터당 5개체. C 같은 경우는 제곱미터당 5개체가 되잖아요. 그죠? 네. 이게 그러면 이제 A, B, C의 각각 상대 밀도가 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얘네들 사이에서 분모와 분자의 제곱미터를 곱해주면은 분모가 전부 다 날아가죠. 그리고 이 개체라는 단위 자체도 약분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따지면은 A의 상대 밀도와 B의 상대 밀도, C의 상대 밀도는 뭐예요? 단순히 이제 그 퍼센트로 나타낼 수 있는 단위가 되는 겁니다. 즉 모든 단위가 생략이 됐잖아요. 이해 가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A의 상대 밀도를 우리가 A의 상대 밀도는 10분의 20, 20분의 10, 그다음에 20분의 5, 그다음에 20분의 5가 된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네. 마찬가지로 상대 빈도도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상대 빈도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단위가 이미 약분이 가능한 상태잖아요. 그죠? 그래서 빈도를 구해 보면 빈도도 마찬가지로 전체 개체수, 전체 그 칸수, 전체 칸수 몇 칸분의 몇 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체 25칸분의 3칸, 4칸, 3칸. 그리고 A 같은 경우는 25칸 중에 3칸, B는 25칸 중에 4칸, C는 25칸 중에 3칸이 되거든요. 그죠? 그럼 둘 다 위아래에 25를 곱하면 분모가 사라지고요. 그죠? 그럼 결국엔 분모는 10이 되고 분자는 3, 4, 3이 되겠습니다. 즉 어떻게 되냐면 10분의 3, 10분의 4, 10분의 3 이런 식으로 상대 빈도를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자, 상대 피도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단위 보시면은 제곱 센티미터냐 제곱미터냐 이런 차이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단위를 살려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는 제곱미터분의 50제곱센티미터, 150제곱센티미터, 그 다음에 300제곱센티미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근데 A 같은 경우는 제곱미터당 50,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제곱미터당 150, C 같은 경우는 제곱미터당 300제곱센티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각각 제곱미터는 이렇게 단위를 곱하면 되니까요. 분모와 분자에. 그 다음에 이쪽 단위도 같으니까 생략이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결국 분모를 보면 분모가 전부 다 500이 됩니다. 500분의 50, 500분의 150, 500분의 300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네. 그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만약에 검산을 해보고 싶다면 이렇게 더해보시면 돼요. 더해보시면 1이 나오죠. 왜? 상대잖아요. 상대적인 거니까. 1이 나오는구나 라는 식으로 검산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검산을 해보시면 3개를 다 더하면 3이 나와야 되는 거 검산해보시면은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중요치라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왜 구했느냐라는 게 바로 이 중요치 때문인데, 중요치의 개념은 상대 밀도 더하기 상대 빈도 더하기 상대 피도의 값, 이거를 우리는 중요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 책에서는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를 합한 값을 중요치라고 하며, 중요치가 가장 큰 종이 그 집단의 우점종이 된다. 우점종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우점종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그 집단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개체 혹은 뭐 밀도, 빈도, 피도 이런 생태적인 지표의 합에서 이제 가장 큰 값을 가진 그 집단에서 영향력이 그나마 큰 개체, 이걸 우점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우점종에서 이제 중요치를 더 더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중요치를 더해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A 같은 경우는 이 값을 더하면 0.5%는 이제 일단 계산을 해볼게요. 0.5, 그다음에 0.3, 그다음에 0.1이잖아요. 그래서 A는 중요치가 0.9구나. 자, B 같은 경우는 0.25, 4분의 1이니까요. 그다음에 0.4, 그다음에 0.3이 되니까 0.95가 되겠네요.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0.25, 0.3, 그 다음에 0.6이 되겠네요. 그렇죠? 1.15, 그러니까 115%가 되는 거죠. 중요치가 가장 높은 누구? C가 우점종이구나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C가 되겠네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한 집단 내에서 우점하고 있는 개체는 무엇이냐라는 거는 이런 개념이죠. 상대 밀도와 상대 빈도와 상대 피도의 합인 중요치가 가장 큰 종이구나. 이게 우점종이다라고 우리가 밝힐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우점종을 얻기 위한 방법을 우리는 방형구법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밀도, 빈도, 피도를 공식에 맞게 혹은 이제 식에 맞게 구한 다음에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를 구해서 그 값의 합인 중요치를 구한 다음에 우점종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 방형구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점종만 있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특정 환경의 조건을 충족하는 집단에서 볼 수 있는 종, 지표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유리와 양서류가 있습니다. 양서류 같은 경우는 특정 환경 조건을 반드시 충족을 해야죠. 예를 들어 물가가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네. 그 주변에 이제 물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뭐 물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적절히 잘 되어 있어야 되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서 볼 수 있는 건 지표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제 1급수 지표종, 물이라고 하면 이제 이런 지표종이라는 게 나오죠. 예를 들어 쉬리가 산다라고 하면 그 물은 1급수구나 라는 식으로요. 이해가시죠? 1급수에서만 나타나는 종이니까 이런 건 지표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우점종은 아니지만 군집 구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종을 핵심종이라고 한다. 핵심종. 그러니까 우점종은 아니에요. 막 많이 있거나 그런 거구나. 그런 개체랑은 별개로 이제 그 군집에서 엄청나게 그 큰 역할을 하는 혹은 이제 영향을 미치는 이런 종을 이제 핵심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달, 비버, 산호 등이 되겠네요. 산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산호가 있으면 수없이 많은 생물들이 그 산호 주변에서 많이 자라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다가 풍부해지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산호가 죽게 되면 그 모든 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호 같은 거, 산호, 수달, 비버 같은 경우는 핵심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다음, 그 집단에서 개체수가 매우 적어 보호가 필요한 종은 희소종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체수가 그냥 그 집단에서 가장 적을 뿐이죠. 그죠? 그 군집 내에서 이걸 희소종이라고 하는데요. 희소종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군집에 따라 다르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 고라니가 희소종은 아니죠. 희소종은 아닌데 외국 나오면 이제 고라니는 거의 없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고라니와 같이 그러니까 이 군집에 따라서 희소종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앞에서 배운 우점종뿐만 아니라 군집 내에서 지표종, 핵심종, 희소종이라는 것도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요 방영구 자료 해석의 예시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라고요. 이런 식으로 놨고요. 가로 1m, 그 다음에 세로 1m에 이 방영구가 있고요. 총 칸수는 25칸이고 개체는 쑥, 냉이, 민들레, 토끼풀, 망초와 같이 5개체를 제가 넣어가지고요. 예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시를 보시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이 칸에다가 한번 여러분이 직접 한번 채워보신 다음에요.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 자료를 바탕으로요. 여기 있는 칸수를 여러분이 다 채워가지고 어떤 종이 우점종인지 한번 찾아보시고요. 강의를 계속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하셨으면요. 이제 방향구 자료 해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제 자료 해석이요. 자, 분석을 해봤더니요. 개체수 이렇게 표현됐고요. 방향구수 나왔고 차지하는 면적까지 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나와 있진 않잖아요. 그죠?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설명을 여기다 써놓진 않았네요. 쑥은 한 개체당 1.5, 냉이는 2,
민들레는 3, 토끼풀은 2, 망초는 4로 계산을 해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그 내용 바탕으로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어 봤고요. 자, 한번 밀도, 빈도, 피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도 뭐라고 했죠? 전체 면적분의 개체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밀도, 전체 면적 1제곱미터당 개체수 24개체. 그죠? 네, 됐고요. 다음에 그 분모는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냉이는 16개체, 민들레 같은 경우는 4개체, 토끼풀 같은 경우는 2개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망초는 4개체가 되겠네요. 그죠? 네, 제곱미터당요. 네, 이렇게 우리가 밀도를 한번 구해봤습니다. 빈도는 이제 전체 칸수분의 그 칸수라고 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칸수 몇 칸? 전체 칸수가 25칸이었으니까요. 25칸분의 몇 칸이냐면 4칸이 되겠네요. 그죠? 마찬가지로 6칸이 되겠고요. 여기는 25칸 중에 4칸, 여기는 25칸 중에 2칸, 25칸 중에 4칸이 되겠네요. 다음 피도입니다. 피도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면적을 아셔야죠. 전체 면적이 제곱미터분의 36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6 제곱센티미터구나. 단위가 다른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계산해 보니까 32, 여기는 12, 여기는 4, 그다음에 여기는 16이 되겠네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인데요. 상대 밀도는 모든 밀도의 합분의 그 개체의 밀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모든 밀도의 합을 다 더해봤더니 24, 16, 4, 2, 4 더하면 50이죠.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이렇게 분모가 생략되는 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시면은 50분의 24가 나오네요. 그죠? 그죠? 자, 여기서는 50분의 16이 되겠고, 마찬가지 50분의 4, 50분의 2, 50분의 4가 되겠습니다. 각각을 이제 우리가 미리 계산을 해놓으면은 0.48, 0.32, 0.08, 0.04, 0.08이 되겠네요. 그죠? 다음 상대 빈도 구해보겠습니다. 상대 빈도 모든 칸수의 합이니까요. 그죠? 모든 빈도의 합이니까 4, 6, 4, 2, 4 더하면은 20이 되겠죠. 네, 전체 20분의 4가 되겠고요. 얘는 20분의 6, 20분의 4, 20분의 2, 20분의 4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을 이제 계산을 해보면요. 0.2, 0.3, 0.2, 0.1, 0.2가 되겠네요. 그죠? 상대 P도 구해볼게요. 상대 P도는 이제 P도의 합이잖아요. 그죠? 36, 32, 그 다음에 12, 4, 16. 다 더했더니 아마 100이 나올 겁니다. 100분의 36, 얘는 100분의 32, 100분의 12, 100분의 4, 100분의 16이 되겠네요. 그죠? 그럼 각각의 숫자를 한번 더해 보시면 36, 그러니까 0.36이죠. 0.32, 0.12, 0.04, 0.16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 값을 다 더해 보시면 여기는 1.04가 나오고 0.94, 0.4, 0.18, 0.44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죠. 검산 한번 해봅시다. 검산 한번 해보시면은 여긴 합이 1이 나오는지 확인하시고 이 합이 3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틀렸으면 한번 이제 어디서 잘못됐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중요치를 다 구해봤더니 어떤 개체다? 쑥이 얘가 우점종이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리 그 강의를 위해서 미리 풀어놔 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는데요. 여러분 직접 이걸 보고 다시 한번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향구법 같은 경우는 그 풀이 방법만 아시면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시간 싸움이지 그렇게 어려운 문항들은 아니니까요. 직접 여러분이 예시를 풀어보면서
개념을 익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요. 방영구법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